set, map, 해싱.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하다 보면 의외로 set, map이라는 자료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이 set과 map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set과 map은 내부적으로는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트리라는 거는 그 BST 계열인데 우리가 배운 BST 말고 우리가 배운 BST는 문제가 뭐였어요? 삽입된 순서에 의해서 트리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하다 보면은 트리가 균형되어 있지 않아.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트리 높이가 커져서. 그래서 ABL이나 레드 블랙 트리 같이 이제 삽입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트리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트리들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구현하기도 해요. set과 map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7장에서의 핵심은 해싱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해싱을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프로그램 하실 때에는 요 두 개를 적극 필요할 때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합은 되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집합. 그렇죠? 집합의 수학적인 개념은 다 아실 거고요. 유지되는 요소들 간에 어떤 순서도 없고 중복되는 요소도 없습니다. 중요 연산으로는 세 가지. 추가하는 거, 어떤 데이터가 그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유지되고 있던 요소를 제거하는 거. 세 가지 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라이브러리에서 셋 같은 걸 제공하는데 이런 건 이제 제공을 보통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집합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빼고 뭐 하는 거지만 집합 간에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들을 결합하고 뭐 이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직접 짜도 되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제공해주면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면 편할 텐데 보통은 제공을 안 하긴 해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집합이 쓰여지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코딩하게 되면 색깔별로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키워드들 뭐 요즘은 다양하게 색깔을 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키워드가 아닌 거를 이렇게 구분해 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키워드 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치면 그 친 단어가 키워드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걸 쓰게 되겠고, 비정렬된 배열이 있어요. 비정렬된 배열. 그러면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다.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비교하고 또 얘랑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 n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n제곱이 돼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중복된 요소. 요 집합 쓰는 거 말고.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같은 값은 어떻게 돼? 뭉치겠죠. 옆에 있겠죠. 그래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하는 비용은 n 로그 n 용도가 돼요. 그렇죠?
n 로그 n 정도. 그 다음에는 비교가 어떻게 돼? 그냥 양 옆에 있는 것끼리만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n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n 로그 n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말고 방법 1, 2 말고 세 번째는 요 집합을 쓰는 거예요. 집합을 쓴다는 거는 요 요소들을 계속 집합에 다 넣어. 넣다 보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간 애가 있겠지. 그러면 뭐야? 중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을 이용해서 이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보는 거의 연산은 어떻게 될까? 연산 비용은. n개를 넣겠죠. 이 비용들은 다 최악의 경우의 비용이니까 n개를 넣겠고, 하나에 넣을 때 요 add에 걸리는 비용이 되겠죠. 요 add. 그쵸? 집합, add.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BST로 같은 형태로 BST 같은 이진 검색 트리로 집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돼? 얘는 add는 로그 n이 되죠. 집합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싱을 배우게 되면 이 add 연산이 O1이 돼요. O1. 그러면 전체적으로 O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에서는 오히려 집합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쉽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속도도 성능도 좋고 코드도 간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집합을 이용하는 방법은 BS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해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위에 갑자기 비트 벡터라는 게 나왔는데 얘도 얘랑 얘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얘의 한 방법. 그래서 비트 벡터는 그냥 배열에 그러니까 어디다 뒤에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더 뒤로 가면 나올 텐데. 뒤에 가서 계속 설명 이어갔다가 다시 와서 비트 벡터를 설명해 볼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집합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 거고요. 맵은 데이터만 넣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연관된 어떤 또 다른 값을 쌍을 유지하게 됩니다. 데이터와 그 키와 값을 요 쌍을 유지하는 게 맵입니다. 맵. 그래서 기본 연산으로는 put, get, contains.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그 키와 연관된 V 값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 키가 현재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 그래서 맵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내가 간단하게 그냥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거를 프로그램상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맵이라는 겁니다. 맵.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라는 거는
거기에 저장된 애들을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은 키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학번은 키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학생들은 학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키가 되는데, 물론 사람 이름도 키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학번 같은 거라 키를 쓰게 되면 K가 학번이 되겠고, 요 V는 학생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학번 학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맵도 셋하고 내부적으로는 구현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얘는 하나를 더 유지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은 똑같습니다. 즉 트리로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아니면 해싱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러면 비용이 푸시나 get의 비용은 O1 해싱을 이용하면 트리를 이용하면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자, 예제가 하나 또 나오고 있는데 웹 서비스 운영자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운영자는 이 서버에 접속하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로그를 유지합니다. 날짜, 시간, IP 주소. 그러니까 특정 IP 주소에서 언제 접속했다. 이런 것들이 로그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그로부터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정보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IP 주소에 지난 1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나? 특정 IP 주소에서. 여기서 1시간 전에 접속한 적이 있나 없나?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접속했나? 이걸 알고 싶고 또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그런데 이 수집된 정보로부터 우리가 매번 분석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이런 거고 이 수집하는 정보는 바뀔 수는 없어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 온다. 그럼 이런 정보에서 내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유지되는 데이터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을 때 그러면 이 유지되는 정보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가공하면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겠고 그 고민의 바탕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그 자료 구조로 바꾸고 그 어떤 자료 구조에서 이 질문들을 물어보게 하는 거죠. 얘한테 늘 물어볼 때 이걸 가지고 뒤지는 것이 아니라 로그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1차적으로 가공합니다. 근데 이 로그를 가공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하게끔 해놓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 1시간 동안 특정 IP의 접속수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가 키가 되겠고 카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면 여기처럼 1초마다 다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는 그 로그를 갖고 와가지고 요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추가해서 1이 되겠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자료들을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추가도 해야 되지만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물어보는 게 1시간 동안이니까 여기서 빼나가야 될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지됐는데 저 IP 주소에서는 이제 1시간 전에 바로 접속을 했어요. 그럼 걔는 빼야 되거든. 그래서 로그 중에 겸사하지 않은 로그에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걔를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 로그는 그냥 우리가 접속하면 이제 로그에 생기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만들어서 돌리고 있으면은 얘는 계속 돌아가면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얘를 만들고 있으면 앞에 나온 요 세 가지 질문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IP 주소 값이 특정 IP 주소에서 접속한 적이 있냐는 뭘만 보면 돼. 그 주소가 요 데이터에 있고 그 값이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접속했냐는 요 값 자체가 되겠죠. 요 값 자체. 그리고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개의 IP에서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요거를 다 더하면 돼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엔트리 수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요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O1, 얘도 O1, 얘는 ON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가공하는데 요 자료 구조가 바로 맵 구조예요. 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맵 구조에서의 키는 뭐가 돼? IP 주소가 되겠고, 그리고 value는 접속할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64.22.91이라는 IP 주소 갖고 맵을 검색하면 1을 주는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맵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되는데 실제 그거를 이제 맵 자료 구조를 이제 해싱이라는 걸 실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요 자료 구조를 유지하는 거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법이 뭐냐면 Direct Addressing이라는 거예요. Direct Addressing. 그래서 Direct Addressing은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Direct Addressing을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30명이. 그럼 이 학생들한테 1번부터 0번부터 29번까지 할당을 해, 학번을. 그러면 이 학생들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몇 개 배열을 얼마만큼 필요해요? 30개짜리가 있으면 되죠. 30개짜리 만들어 놓고 0번 학생은 여기다가 1번 학생은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학생들을 접근하는데 걸리는 비용은 얼마야? 5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Direct Addres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irect Addressing은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될 거면은 공간이 몇 개 필요해? N개가 필요하죠. N개가.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IP 주소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IP 주소를. 그러면 이 IP 주소 쓰는 거를 Direct Addressing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IP 주소는 이게 이제 IP4 형태인 경우에는 32비트 정보예요. 그러면 2의 32승계의 용량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열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 Direct Addressing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는 했죠. 이제 Direct Addressing이 뭔지. 즉 O 안으로 갈 수 있게 각각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비트 벡터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비트 벡터 얘기를.
그래서 얘가 2의 32승 용량의 배열이 필요한데 이 2의 32승 용량의 배열에서 요 공간의 크기는 이 앞에 예제에서는 얼마만큼 필요하나? 요 예제에서는 얘에다는 뭘 유지해요? 카운터를 유지하죠. 그렇죠? 그럼 1시간 동안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수는 얼마 정도일까? 예측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뭐 간단하게는 인트 배열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인트 배열은 이제 4바이트인데 그만큼 접속할까?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 하나의 공간은 인트 배열이면은 인트 개가 4바이트 곱하기 2의 32승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1, 여기는 4, 여기는 빵,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가 이제 맵 같은 개념으로 키가 있고 V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키 값을 여기다가 유지할 필요는 없죠. 키 값을. 왜냐하면 166.104. 뭐 어떻게 되면 얘가 인트 값으로 매핑이 될 테고 32비트. 이 값은 또 어딘가를 가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166. 그걸 표시할 필요는 없죠. 여기다가는 그냥 5, 0 이 값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여기에 유지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맵이 아니라 셋만 필요하다. 셋만. 몇 번 접속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접속했는지 여부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값이 1 아니면 0이 되죠. 1 아니면 0이 돼요. 그러면 1 아니면 0이 되면 요 한 공간에 필요한 거는 얼마가 돼? 얼마야? 1 아니면 0이면. 한 비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를 팍 줄이게 되면은 그게 뭐가 돼요? 비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우리가 1부터 뭐 100까지 정수를 유지하는 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1부터 100까지. 그러면은 그냥 int 100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01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 A에서 B, A에서 Z 소문자들의 뭐 개수 말고 동작했냐 안 했냐만 알고 싶으면은 26개의 정수 배열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26개가 필요한데 요 하나 각각의 크기는 이제 인트를 쓰면 4바이트가 되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폭 줄이게 되면은 한 비트에 하나의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64개의 데이터를 이제 있냐 없냐를 표시하려고 그러면 정수 배열을 쓰면 64 곱하기 4바이트가 필요할 거고 캐릭터 어레이를 쓰면 64 곱하기 1바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한 비트를 쓰면 64비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했던 이 비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집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어떤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뭘로 나타내요? 1, 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 또는 0. 그러면
그게 이제 1 또는 0이 되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같은 IP 주소다. IP 주소는 너무 크나? 하여튼 뭐 상당히 줄이긴 한데 이거보다 이걸 설명하기보다 하여튼 그래서 비트 벡터는 뭐가 있다 없다를 가장 작은 값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건데 요 한 비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어떤 걸 의미하냐는 거는 응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응용에 따라 달라지겠고, 이런 그 맵 구조에서는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 벡터를 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집합 개념에서는 가장 적은 공간으로 있다 없다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 쓸 수 있는 것이 뭐다? 비트 벡터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설명이 제일 됐나? 응? 다이렉트 어드레싱이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쓰고 싶은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비교적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n개가 있으면, n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n개를 다 확보해 놔야 돼. 근데 실제 5개만 저장을 하더라도 그 5개의 범위가 되게 크면 그 범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응? 내가 1에서 100부터까지 가능한 어떤 정수를 쓰는데 5개만 저장할 거예요. 그런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고 싶으면은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 100개 중에 내가 쓰는 공간은 5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이 공간을 대폭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 벡터다라는 거고요. 비트 벡터는 같이 좀 시간 되면 구현을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올려는 놨는데, 이제 어떻게 비트 벡터를 구현하냐면 10개를 저장해야 된다. 10개를. 그러면 10개를 저장해야 되면은 10비트가 필요하잖아요. 10비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가장 작은 단위는 바이트예요. 바이트. 그러면 10비트니까 2바이트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또 올라가 있네. uint 8t라고 되어 있어요. uint 8t. 이게 이제 그 헤더 파일에 표준화돼서 정의되어 있는 건데 1바이트 크기를 무조건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보통 캐릭터도 1바이트예요. 그래서 unsigned 캐릭터를 써도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uint 8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이트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두 개만.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필요한 게 2개일 수 있고 10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포인터로 동적 배열로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바이트를 쓰면 요 각각을 이제 나눠서 요 1바이트씩 쓸 건데,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이렇게까지 되고,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0에 해당돼. 그러면 여기를 1로 세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번째, 3이라는 색인값을 갖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표시하려면 얘가 1로 돼야 돼요. 1로.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때 요 값을 1로 바꾸거나 0으로 바꾸거나 이 0을 1이었을 때 0으로 0이 있을 때 1로 바꾸는 그런 연산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set, onset, flip 세 가지 연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et index라는 건 저 인덱스는 3일 이런 거 10, 8 이런 거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요 앞에서부터 한 비트 어디 비트인지를 파악해서 그 위치를 세팅을 1로 또는 0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제에서 내가 9번째 색인을 1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몇 번째 바이트 이게 배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8로 나눠 보면 돼요. 요 하나에 몇 개씩 저장해? 한 바이트에 8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8로 나눠요. 그러면 얘가 값이 얼마야? 1이 되죠. 그러면 0번째에 있는 요 바이트가 아니라 요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8로 나눠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요 두 번째 블럭인데 두 번째 블럭에서 몇 번째를 해야 되냐? 몇 번째를 해야 되냐는 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9 모두 8을 하면 돼요. 9 모두 8을 하게 되면 1이 나오죠 또. 10을 해봐도 돼. 10 나누기 8은 1이고 10 모두 8은 2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는 인덱스를 주는데 나는 바이트 인덱스와 요게 이제 비트 인덱스예요. 근데 비트 인덱스는 아까 뭐였어? 모두 8이었지. 9 모두 8은 뭐랑 똑같냐면 9 and 0x07 하고 똑같아요. 0x07은 00000에서 맨 마지막 3개짜리만 남는 거지. 그치? 앞에 거 다 0으로 바꾸고 요거랑 원래 값하고 AND 하면은 요 3비트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예요. 9에서. 그래서 요 값은 인덱스 모두 3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get byte index라는 게 있는데 요 바이트 인덱스도 나누기 8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8. 나누기 8을 하는데 나누기 8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요쪽으로 한 비트 가면 곱하기 2죠. 요쪽으로 하나 가면 나누기 2예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세 개 가면 나누기 8 하는 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이트 인덱스와 비트 인덱스를 얻어냅니다. 얻어내는 방법은 대충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열 번째 8, 9, 10 10번째를 1로 바꾸고 싶다.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들이 4개 8개가 있어요. 요 바이트에. 근데 나는 요거를 1로 바꾸고 싶은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원래 있던 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대로 원래 있던 다른 건 1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산은 AND, OR와 XOR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연산을 쓰시면 될까?
얘는 무조건 1로 돼야 돼. 얘가 뭐와 상관없이. 나머지는 x가 돼야 돼. 어? 뭘로 돼 있어요? 5화로 돼 있죠? 5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0, 0, 1, 0, 0, 0, 0, 0을 만들면 얘랑 얘를 5화시키면 0하고 0, 5화라면 0이죠. 0하고 1, 5화라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하고 0을 5화라면 원래 값이 돼요. 그러니까 0이 되고 1과 5화라면 얘가 0이든 1이든 무조건 다 1이 되죠. 그래서 5화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5화를 하냐? 0x80이라는 게 있으니까 10000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움직여요? 0010 0000이 되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이면 돼? 비트 인덱스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비트 인덱스만큼. 그래서 그 값을 만들어 가지고 얘랑 x화 시켜주면은 요 위치만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x 있을 때 나머지는 똑같이 내려오고 얘만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ND를 해주시면 돼요. 110 11111로 AND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코드를 보면 100을 똑같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를 5화 시켰어요. X화 시켰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AND 시켜주면 요것만 0이 되겠죠. 플립은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얘가 1이었으면 0, 0이었으면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는 5화를 했는데 X화를 해주시면 돼요. 0하고 X를 X화 시키면 얘도 X가 나와요. 0과 0을 X화라면 0이고 0과 1을 X화라면 1이 돼요. 그런데 얘가 1이었는데 1과 1을 X화라면 0이 되고 0과 1을 X화라면 1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그 비트 벡터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실제 우리가 만들 일도 없겠지만 실제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1로 세팅하고 싶은 그 위치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바이트 값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이트 내에 비트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연산에 따라서 그것이 0이냐 1이냐 2냐 그러니까 그 X화냐 5화냐 AND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트 벡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지금 EL에 올라가 있어요.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렇게 만드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C++에서는 뭘 쓸 수 있냐면은 불 벡터를 쓸 수 있어요. 벡터인데 각각의 값이 불이야. 그러면은 불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 바이트? 불이라는 게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준 문서를 살펴보면, 라이벌 문서를 살펴보면, 얘는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로 구현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갖다가 쓰셔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되게 심플하죠. 이 색인 자체가 그 위치 색인이 돼버리죠. 우리는 밖에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비트 벡터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SD 벡터 내에서. 그래서 set은 얘를 true로, unset은 false로. 그리고 flip은 not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합집합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합집합하는 거 보면은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를 오화시키면 되죠. 두 개를 오화시키면은 합집합이 되죠. 둘 중에 하나가 1이어도 1이 되면 되니까. 그리고 차집합은 A와 not B를 AND 해주면 돼요. 그리고 교집합은 AND 시켜주면 되죠. 둘 다 1인 애들. 그러면 이 비트 벡터에서 유니언, 디퍼런스, 차집합, 교집합 구하기가 간단하죠. 벡터 크기만큼 필요해요. 물론 이게 벡터 크기만큼 뭔가 연산하는 거니까 그만큼 필요한데 저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아까 이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안 쓰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어떤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ON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고 싶어. 그렇죠? 다이렉트 어드레싱.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무조건 O1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O1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앤데 너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쓰든지 간에 여기도 보시면 지난 1시간 동안에 5곳에서만 방문을 했다. 근데 나는 2의 32승계를 다 만들어 놔야 돼. 왜? 어떤 IP에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키값의 범위만큼은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키값 중에 일부만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다이렉트 어드레싱에서 필요하는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비트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 벡터는 언제만 솔루션이 되냐면은 집합 개념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이렇처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면 요 한 곳에다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 같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데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처럼 O1이라는 성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메모리 요구사항은 ON이 아니라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해싱입니다. 해싱. 네, 해싱. 그래서 해싱에 대해서는